보셨듯이 지금 조금 버퍼링 걸리듯이 조금 화면이 끊기는 현상, 잠깐씩 이렇게 느린 현상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런 좀 듣는데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한 번씩 메시지를 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시작은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시 너무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렇게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색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색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방대하고, 그리고 코디네이트의 관점으로 좀 요 색채라고 하는 디자인 요소를 접목을 시키려면 우리가 이제 퍼스널 컬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퍼스널 컬러를 이렇게 수업을 이제 제가 많이 진행을 하면서 겪어보신 분 있으시냐, 배워본 적이 있느냐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여쭤본다면 요즘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경험도 진단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있고 또 뷰티 관련 업종에 있으신 분들은 배워본 적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비전문가, 그러니까 우리 뷰티와는 좀 상관이 없는 교양 쪽으로 이런 관련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 그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퍼스널 컬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룰 때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참고해서 코디네이트 미학이라고 하는 수업은 실제 적용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나는 뭐가 어울릴까? 라고 생각하고 진단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제3자의 어떤 객관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이걸 타인에게 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좀 그 정립이 되어 있어야 코디네이트의 어떤 그 활용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좀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이다. 단순하게 호기심에 의한 내가 무엇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람들한테 왜 어떤 쇼핑을 하러 갔을 때 옷을 산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 컬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본다면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수치화 시키자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2명 물어보면 대부분 1명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색이어서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취향에 따라 이 색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취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밖에 뭐 주변에 같이 쇼핑하러 간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줘서 아니면 거기 일하시는 판매원이 이거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또는 뭐 유행하는 컬러라서 요즘 이거 핫해요 라고 권유한다면 그냥 그런 관점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뭐 내가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아. 내가 그냥 평범하게 많이 쓰던 색들이야. 그러면 이제 취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어떤 진단이나 고민해 본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땡기는 색이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어울려 라는 걸 인지하고 그 컬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한 진단에 따라 어, 컬러를 선택한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5%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궁금은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건신대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문가죠. 근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진단을 크게 해본 적은 없으셨던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그냥 느낌상으로 또는 나의 취향에 따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관점으로만 접근해서 이렇게 컬러를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정도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어렵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데이터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대부분 착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취향에 의해서 컬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컬러에 대해서 그걸 선택할 때,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관점의 정확도를 잘 이해하고 바라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어떤 컬러를 선택할 때 그냥 단순히 내가 당기고 그 컬러가 그러니까 끌어당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끌리고 단순히 내가 바라봤을 때 내 객관적인 시선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나의 관점으로만 그 컬러를 바라봤을 때 좋아하는 컬러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관점에 의한 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객관적인 타인의 그 삼자의 시선에서 수용한 어떤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사는 거니까, 내 거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 나만 봤을 때 좋아한다. 잘 어울린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다면 다 그러한 관점들은 주관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색은요, 교육 환경이라든지 그동안 자라온 어떤 부모나 선택을 이렇게 강요받았던 사람들에 의한 영향,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 주위 환경에서 오는 영향들로 인해서 좋아하는 컬러의 기호도, 즉, 그 좋아하는 컬러에 대한 기준은 얼마든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져 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지금 제 아이들한테만 물어봐도 어느 날은 막 이렇게 컬러링을 하면서 엄마, 나는 빨간색이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빨간색을 막 많이 써요. 근데 어떤 날은 엄마, 나 요즘은 파란색이 너무 좋아. 그래서 대부분 하늘색, 파란색, 이렇게 민트색 그런 것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한다라는 관점은 얼마든지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떤 그 특정 상황에 따라서 언제냐에 따라서 또 그때쯤 유행하는 컬러가 무엇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어울린다라는 색은요, 객관적 관점에 의한 색인데, 이 어울린다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냐면,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건 크게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타고난 나만의 피부의 색,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조금 비전공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살색이 거기서 거기이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죠. 같은 황인종이지만, 그러니까 같은 살색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파운데이션이나 팩트의 컬러를 선택할 때에도 보면, 호수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물론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거 역시도 퍼스널 컬러의 영향이죠. 그래서 그런 호수의 색들도 다양해진 걸 보면 미묘한 차이로 같은 살색이지만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명도의 관점으로 좀 더 밝은 사람, 좀 더 어두운 사람,
그리고 투명도, 채도의 관점으로 보자면 청탁, 거기에서 좀 더 투명한 사람, 조금 음, 두껍고 칙칙하게 어, 안색이 느껴지는 사람으로도 나뉠 수 있고 좀 더 살색이지만 핑크 베이지한 느낌의 살색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옐로 베이스에 굉장히 황색, 누런 느낌의 살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도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색도 타고난 컬러들이 미묘한 차이에 의해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고난 나의 살색이라든지 또 타고난 눈동자, 동공의 색. 근데 이때 아직까지 이론상으로는 그 검은 자, 동공의 색으로 퍼스널 컬러 유무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눈동자에 옐로우 베이스가 있느냐, 블루 베이스가 있느냐로 많이들 이렇게 분류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저도 사실은 컨설팅을 되게 오랜 시간 많이 해봤거든요. 흰자도 봐야 합니다. 흰자도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눈동자색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작성을 했지만 눈의 색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검은 자도 봐야 되고 흰자도 봐야 됩니다. 왜? 흰자도요. 같은 흰자이지만 약간 정말 파란색을 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약간 푸르딩딩한 흰색이 있고요. 그러니까 푸른기가 도는 흰색이 있고요. 핑크빛이 도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충혈된 듯한 살짝 붉은빛이 도는 흰자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약간 노란색을 떨어뜨리는 듯한 약간 노리끼리한 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흰자, 눈의 색들을 그렇게 주로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염색하지 않은 나의 머리카락 색. 이런 것에 따라서, 음, 그 조화로운 색들을 찾는 것이 퍼스널 컬러이기 때문에 그런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나만의 세계, 크게 변하지 않는 어떤 나의 신체 세계에 조화롭게 그 컬러가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그룹들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컬러라는 거죠. 그러면 어울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건 뒤에 가서 실제 이미지로도 조금씩 그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게 보여드리겠지만, 말로 하자면 좀 더 얼굴이 투명해지고, 좀 더 화사하거나 밝아지며, 어, 그러면서도 넙대대한 것이 아니라 이목구비가 좀 더 정립되어져 보이면서 좀 뚜렷뚜렷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표면도 굉장히 좀 더 윤택하다고 해야 될까요? 부드러워 보이게 됩니다. 좀 더 매끈하고 요철이나 모공이 덜 드러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응들이 또 극적으로 일어나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극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를 잘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퍼스널 컬러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또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음, 많은 또 예민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좀 그렇지 않죠. 어찌됐든 결국 사람이 보고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대충 바라보고 그냥 큰 느낌에만 치중해서 그 큰 느낌이 뭐냐면요. 퍼스널 컬러를 진단할 때 오진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큰 요소가 무조건 밝아져서 그냥 좀 더 하얘 보여서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단순히 내가 대충 보고 좀 더 밝아 보여.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굳이 이렇게 분류해 보자면 드물 거라는 거죠. 그런 경험도 적을 거고.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컬러를 바라보고 이게 나에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건 단순히 그냥 내가 나를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단순히 내가 땡기고 좋아하는 색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분류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퍼스널 컬러를 알려면, 어울리는 컬러를 알려면 어떤 걸 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내가 정말 이게 나의 심리적인 변화에 의한 취향에 의한 좋아하는 색이고 아닌지가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냐, 안 어울리는 컬러냐, 이거를 잘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것이 퍼스널 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려보자면 자신의 머리카락색, 타고난 머리카락색, 또 눈 동자색, 플러스 알파 눈의 색, 흰자의 색도, 그리고 나의 타고난 피부의 바탕색. 어, 근데 이때 이런 질문도 또 많이 받아봤죠. 얼굴의 색을 피부의 바탕색을 바라보는데 진단할 때 얼굴 색을 많이 고려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 얼굴에 대고 사람들이 또 이게 잘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를 판단하는 그 부위가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신체의 색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 물론 거의 다 비슷하겠지만,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 보면 얼굴 색이나 뭐 몸의 색이나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또 물리적인 영향에 의해 삶의 환경에 따라 얼굴색하고 뭐 이런 팔색하고 뭐 다리색, 속살의 색깔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뭐 이런 몸의 속의 살 가지고, 난 타고난 피부의 바탕색이 이거야 라고 해서 퍼스널 컬러를 찾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도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얼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피색. 어, 머리카락색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머리를 젖혀내서 여기 안에 속에 있는 두피의 색도 바라봐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피의 색을 바라볼 때에도 음, 이 두피가요. 하얄 거다 아니면 역시 얼굴처럼 살색일 거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 약간 하얀기가 도는데 그 하얀 느낌에서도 아까 제가 흰자 얘기했듯이 푸른기가 도는 분, 노란기가 도는 분, 붉은기가 도는 분, 정말 하얀 분 이런 식으로 크게 네 타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바라보면 안 돼요. 여기는 누구나 봐도 어지간해서는 누리끼리 합니다. 살색 같아요. 황색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전구 밖의 자외선 변합니다. 어, 외부의 물리적인 영향에 변화가 많습니다. 그럼 어딜 바라봐야 되느냐? 딱 수그려서 여기 뒷덜미, 뒤통수의 뒷덜미를 머리를 젖혀서 그 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바라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일단 육안 평가라는 걸 하죠. 퍼스널 컬러를 진단할 때. 왜? 드레이핑 천이 없다든지, 어떤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직접 진단을 해볼 수 없다면, 그런 타고난 신체색의 그 색들을 보고, 음,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크게 이제 다섯 가지를 저는 본다라고 하는데, 왜? 머리카락, 눈동자, 흰자, 피부 바탕, 그리고 두피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퍼센테이지, 즉, 분포가 훨씬 더 많은 쪽의 경향으로 쿨과 웜을 이렇게, 뭐랄까요, 임시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러고서, 어, 눈동자의 경계라든지, 머리카락과 피부의 투명도나 어떤 결감, 질감이라든지
등등등. 그때라도 입고 있는 옷의 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육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가장 정확한 진단은 이제 실질적인 다양한 컬러의 드레이핑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 신체색으로만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음, 임식인 거죠. 육안 평가만 한 거죠. 어. 자,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제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게 정확한 진단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정의에 의한 이런 타고난 신체색 등과 가장 잘 어울리는 최선의 색을 찾는 것, 그 최선의 색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자신의 퍼스널 컬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자, 근데 왜 육안평가를 이제 하느냐? 보통 이렇게 육안평가로 이거일 것 같다라고 진단된 경우가 그래도 많이들 그 타입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단을 해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로봇 마냥 뭐 AI, 막 이렇게 컴퓨터로 그래핑, 그러니까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대로만 내가 타고난 게 이런 게 거의 쿨톤이 많으니까 여름 아니면 겨울에서만 진단이 되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어, 확률이 그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절대적이라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한 후에, 그래도 실제로 진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런 수업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만나야, 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해야 정확한 어떤 배움이 되고 또 볼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찌됐든 퍼스널 컬러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들은 이제 알고 계시고 좀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퍼스널 컬러라는 것이 그런 거라면 말 그대로 나에게 어울리는 색들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양한 컬러들을 가지고 한 가지만 나오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룹으로 나와요. 보통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컬러가 하나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베스트 컬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진단된 그룹의 색들 중에 그래도 가장 잘 어울리는 계열의 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빨간 계열, 보라 계열 이렇게 그룹핑화 되어져 있는 컬러 타입을 진단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너는 붉은 계열, 레드 계열이 잘 어울려. 그렇게 진단이 됐다면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 뽑아졌다면 그것은 베스트 컬러. 그리고 그 타입으로 진단된 그룹의 색들은 무엇이냐? 베이스 컬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 그 무리의 색들, 그러한 어떤 색상 명도 채도의 색의 속성의 느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의 색들, 그것이 어울리는 거라서, 그거는 그냥 데일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냥 베이직한 컬러들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떠올랐다면, 그거는 이제 최선의 가장 좋은 베스트 컬러가 됩니다. 그러면 또 그 그룹화 되어져 있는 색들에 되게 반대의 성향에 있는 색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워스트 컬러가 되죠. 제일 좋지 않은 컬러.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그 다양한 색들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색들에 좀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딱 어느 컬러를 봤을 때, 이 컬러는 무슨 계절, 무슨 타입의 색이야. 이런 게 보여져야, 볼 줄 알아야 사실 또 진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구분을 제대로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막 대고, 파는데 이 그룹핑 되어져 있는 게 어울리면 봄이라고 했어. 그러면, 아, 당신 봄이야.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심심삼아 내가 진단을 해봤어. 나는 할 줄 모르니까 컨설팅을 받아봤어. 근데 나 무슨 타입이래. 진단이 잘 됐어. 잘 됐는데도 결국은 내가 실생활에 가서 화장품 사고, 염색 컬러 선택하고, 옷 사고 할 때 결국 선택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면 그 색들을 구분하는 것이 정확해야죠. 나는 여름 라이트라고 진단됐는데, 음, 쇼핑을 하면서 립스틱 컬러를 사는데, 봄 라이트를 사고, 아, 나 잘 어울려. 이렇게 하면 그건 벌써 또 정확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잘 어울릴 일도 없겠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퍼스널 컬러에서. 어, 그래서 제가 좀 퍼스널 컬러는 깊숙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열이 많이 받아요. 어쩔 수 없이 열이 받습니다. 어, 되게 겉핥기만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전문가가 되려든 전문가가 아니어도 퍼스널 컬러를 알고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도 잘 활용을 하려면 색을 좀 바라볼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색을 구분시키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색이 정확히 셀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색상명도, 채도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무수히 많은 색들 중에서 사람의 눈으로 그래도 구분시켜서 뽑아낼 수 있는 그 색들의 범위를 좀 얘기한다면 그래도 천여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천여 가지의 색들만이라도 내가 잘 구분시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색들을 바라볼 때 일단 퍼스널 컬러의 관점으로 색을 구분할 때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구분을 시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색체계에서 그 색상 환을 볼 때요. 빨주, 노, 연두, 초록, 청록, 파, 남, 보, 자 해서 환을 이룰 때 딱 반을 쪼개. 그리고 빨주, 노, 초, 연, 초까지. 그러니까 빨주, 노, 연, 초까지는 우리가 난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특히 색채학, 그냥 색채학 배울 때. 난색. 그리고 청록 거쳐서 파남 보자 이렇게 가면 여기는 한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따뜻하다라고 해서 난색, 차갑다라고 해서 한색.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퍼스널 컬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빨강이 있어요. 빨강도 정빨강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난색에는 속하죠. 빨부터 초까지는. 그러니까 정빨강은 일단 난색이에요. 따뜻한 색은 맞아요. 근데 빨강을 기점으로 색을 되게 쪼개다 보면 다운 레드, 주황 가기 전에도 같은 레드 계열인데 그 옆에 있는 유사색인데 빨강에서도 살짝 주황 쪽으로 가면 빨강은 빨강처럼 보이지만 다운 레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빨강에서도 따뜻한 빨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한 55분 정도 되는 그 범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것도 미묘한, 막 59분, 58분, 요 정도에 속하는 레드 계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체리 느낌이 나는 레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빨강이지만 차가운 레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랑을 또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정로랑 색채학에서는 난색에 포함되는 거니까 정로랑도 따뜻한 색은 맞습니다. 그런데 노, 빨주노가 올 때 노랑에서 주황 쪽으로 조금 가까워지지만 노란색이네.
걔는 개나리색이겠죠. 주황까지 안 갔어도 개나리 노랑. 근데 연두 느낌으로 살짝 가려고 하는 노랑은요. 이렇게 레몬색? 약간 형광 느낌이 나는 노란색?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레몬색이란 표현을 더 많이 하는데, 그래도 크레파스 같은 거 어렸을 때부터 봐오던 그 범위가 있어서. 왜냐면 개나리색, 정노랑 레몬색은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 레몬색 느낌 나는 건 노랑이지만 쿨톤의 노랑이 되는 거예요. 개나리색은 노랗지만 더 노라니까 웜톤의 노랑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보라색을, 그러니까 한색에 속하는 애들 중에 보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보라가 있어. 병보라는 그래도 한색에 포함되는 원색이니까 보라는 쿨톤의 컬러가 맞아요. 정보라는. 그런데 약간 자줏빛깔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살짝 가면서 보라 계열이지만 약간 자줏빛, 붉은 보라가 띄는 보라가 있겠죠? 그럼 걔는 따뜻한 보라예요. 보라지만 따뜻해진 보라. 근데 남색 쪽에 가까워지는 애는 남보라겠죠? 약간 정말 푸르딩딩한 푸른빛이 많이 느껴지는 청포도 같은 느낌이겠죠? 또 얘는 블루빛이 많이 드는 보라니까 차가운 보라가 되는 겁니다. 쿨톤의 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타입이든 일명 빨로초 파남보는 다 있어요. 음.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주황이 빠졌죠. 주황. 주황은 온리 웜톤의 색입니다. 따뜻한 컬러.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주황 계열 빼고 빨간 계열, 노란 계열, 초록 계열, 파란 계열, 보라 계열. 우리가 5가지의 원색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색의 조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원색들을 가지고. 자, 순색에서 관점을 보자면 그렇게 구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이렇게 돼 있죠? 따뜻한 색, 웜 컬러, 웜톤의 컬러라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니까 노란색이라는 게 아니에요. 노란색을 바탕으로 하는 따뜻한 느낌의 색. 자, 그러면 차가운 색은 뭐냐? 쿨톤의 컬러죠. 그래서 쿨 컬러. 그래서 푸른색을 바탕으로 하는 차가운 느낌이 드는 색. 이게 차가운 쿨톤의 컬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색을 뽑아놓은 걸 보시면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컴퓨터나 어떤 그 디지털 제품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뽑아놓은 색이 그대로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를 느끼는 게 퍼스널 컬러인데, 자, 그래서 핑크색을 제가 일단 뽑아놨죠. 그래서 핑크색에서 옐로우 베이스, 블루 베이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베이스, 바탕에 옐로우, 노란 느낌을 띠고 있는 건 따뜻한 색일 거고, 블루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차가운 색이겠죠. 자, 근데 핑크의 옐로우 베이스의 핑크는 약간 피치 핑크를 제가 뽑아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살구색을 뽑아놓지는 않았죠. 음, 핑크지만 약간 피치 핑크. 어. 그리고 블루 베이스의 핑크는 딸기 우유색 있죠. 그리고 색종이, 색연필 사면 보이는 그 딱 핑크색. 12색, 24색만 샀는데 핑크가 막 피치 핑크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안 나와요. 색종이 그냥 딱 12색 색종이 딱 샀는데 온리 원 하나 들어있는 애. 걔. 그 핑크는 쿨톤의 핑크입니다. 딸기 우유 핑크.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이든 내가 무슨 계절이든 다양한 색을 다 쓸 수 있어요. 있는데 베스트 계열의 컬러는 뭔지는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웜톤, 쿨톤의 컬러를 나눌 때도 다양한 색이 다 있을 건데 핑크 계열을 내가 쓰겠다. 그럼 웜톤이면 노란기가 살짝 도는 핑크를 써야 되니까 피치 핑크를 써야 되는 거고, 쿨톤의 핑크를 쓰려면, 아까 쿨톤 타입으로 진단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쿨톤의 핑크를 써야 되니까 약간 딸기우유 같은 핑크를 쓰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가지고도 제가 뽑아놨죠? 그림 가지고 정초록이나 약간 연두빛깔로 살짝 가까워진 초록. 걔는 옐로우 베이스. 노란기가 도는 초록이에요. 초록은 초록인데. 근데 수박색, 청록색 느낌으로 간다면 푸른빛이 도는 초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분류를 할 줄 알고 웜톤, 쿨톤의 컬러를 그렇게 구분시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면 느껴지시죠? 쿨톤의 컬러는 확실히 붉은 계열, 노란 계열, 뭐 파란 계열, 초록 계열이 있겠지만 걔들이 대부분 다 푸른기가 도는 빨강, 보라, 뭐 파랑, 초록, 노랑일 거고 옐로우 베이스에 속하는 웜톤에 해당하는 컬러들은 노랑도 있고 파랑, 초록, 보라가 있겠지만 얘네들이 정말 누리딩딩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컬러들일 거라는 거. 온리 노란색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시켜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두 타입으로만 구분 짓는 것이 퍼스널 컬러는 아니죠. 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주황색 계열은 웜톤에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듯이 쿨톤에만 있는 컬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대부분 유채색들이에요. 색들. 근데 색이 없는 애들, 무채색. 걔네를 우리가 색명을 뭐라고 부르죠? 흰색, 회색, 검정색. 이런 애들을 무채색이라고 하죠. 걔네들, 순수한 무채색은 쿨톤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만 알아두시고, 어, 어느 계열의 색이든 기본적으로 웜톤, 쿨톤에 골고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색을 구분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자,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실버, 백금, 이런 색들도 그런 액세서리들도 쿨톤의 컬러라고 하고 있고요. 옐로우 골드, 그런 애들은 이제 웜톤의 컬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색을 웜톤, 쿨톤 구분 지을 수 있다면, 이렇게 왼쪽 편에 있는 봄, 계절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을이란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봄, 가을의 타입의 컬러들은 또 그 계절에서 느껴지는 환경의 색들은 웜톤의 컬러에 해당합니다. 노리딩딩함이 많죠. 그리고 여름, 겨울에 해당되는 컬러들은 쿨톤의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거, 여름이죠. 여름이 제일 더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따뜻한 색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계절의 타입으로 이제 사계절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면 진단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색들을 일단 처음에 웜톤의 컬러, 쿨톤의 컬러로 베이스를 가지고 구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분 지은 다음에 옐로우 베이스의 컬러들, 웜톤의 컬러들이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나누고 진단을 하게 되냐면 봄, 가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웜톤의 컬러라는 거, 옐로우 베이스. 그러면서 대표적인 색은 노랑, 정노랑, 오렌지, 주황, 정빨강, 그다음 피치핑크, 복숭아색, 옐로우 그린, 연두색, 골드, 액세서리의 그 황금색, 그리고 옐로우 브라운, 갈색, 카키. 음, 카키는 약간 군방색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올리브 그린, 그리고 겨자 이런 색들은 대표적인 웜톤의 컬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레이핑 되어지는 컬러들의 천들의 그 느낌을 느껴보시고 이런 컬러가 잘 어울렸다면 웜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웜톤 왼쪽에 있는 것이 봄,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을이기 때문에
그 차이의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 거 느껴지시죠? 이 차이점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쿨톤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컬러들이 잘 어울린다. 그러면 여름 아니면 겨울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여름, 겨울 쿨톤의 컬러들은 블루 베이스를 띠고 있으니 블루 베이스에 속하는 대표적인 색 중에 하나가 무채색, 흰색, 회색, 검은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채색이 포함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색종이 같은 거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 있는 색, 그 딸기우유 같은 핑크, 그 핑크가 쿨톤의 컬러라고 했죠. 그래서 핑크도 사실은 전형적인 그 원래의 핑크는 쿨톤의 핑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젠타. 마젠타는 자주색을 이야기합니다. 어, 자주색이 마젠타라고 불리워요. 그래서 자주색, 그 다음에 와인색. 약간 체리빛 레드에 검정색이 섞이면 와인색의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정파랑, 블루, 그다음 블루그린, 청록, 퍼플, 보라, 네이비, 남색, 그 다음에 백금 또는 실버 계열이 요 대표적인 쿨톤의 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레이핑 천을 봐도 여름, 겨울의 컬러가 되겠고요. 역시 여름과 겨울의 색도 같은 쿨톤이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점 느껴지실 겁니다. 보이시죠? 음. 그래서 그 차이가 또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는 정확한 분류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드레이핑 천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요 정도의 색을 가지고 이렇게 드레이핑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는 그룹으로 보통 계열이 진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진단된 그룹의 컬러들로 본인의 퍼스널 컬러 타입을 진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계열의 컬러들을 모두 들고 또 다 대봤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 계절 타입의, 무슨 타입의 퍼스널 컬러인데 그 중에서 베스트 컬러는 무슨 컬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이 되어지고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색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색을 구분할 줄 아는 어떤 공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봄, 여름, 가을 컬러를 구분 짓는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하면 보통 사계절의 타입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색을 바라볼 때에는 일단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게 이게 웜톤의 컬러냐 쿨톤의 컬러냐를 구분 지어야 됩니다. 빨강은 빨강인데 쿨톤이냐 웜톤이냐. 노랑을 바라보는데 웜톤이냐 쿨톤이냐. 이걸 먼저 일단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옐로우 베이스를 띠는 색은 봄, 가을이라고 했고 쿨톤에 해당하는 블루 베이스의 컬러는 여름, 겨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이때 이 웜톤이냐, 옐로우 베이스냐, 블루 베이스냐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뭐에 의한 것이냐면 색의 삼 속성이 뭐예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색을 만들어내는 그 조건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 배웠는데. 색상, 명도, 채도예요. 아시죠? 색상, 명도, 채도. 활동 1702호요. 음. 그래서 색상을 가지고 구분 짓는 것이 이 웜이냐 쿨이냐예요. 색을 가지고 구분 짓는 거. 빨강은 빨강인데 푸른기가 도는 빨강이냐, 노란기가 도는 빨강이냐. 어쨌든 그 색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요 웜톤, 쿨톤, 따뜻한 색, 차가운 색을 구분 짓는 기준은 색상을 가지고 분류한 것입니다.
only 색상만을 가지고. 그래서 1번은 색상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웜톤, 쿨톤을 구분 지었다면 이제 명도만을 가지고 색을 구분 지어야 됩니다. 자, 명도라는 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어떤 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색이든 밝고 어두움이었어요. 자, 어떤 색에 흰색을 섞으면 색이 밝아지겠죠. 파스텔 계열의 색이 나오겠죠. 근데 어떤 색에 검정을 섞으면 색이 점점점 명도 단계가 내려가면서 어두워질 겁니다. 자, 이 흰색이 섞였냐, 검정색이 섞였냐가 결국 명도 단계를 구분짓게 되는데, 그거에 의한 분류로 바라볼 그 기준은 봄과 여름은 밝고 연해지는 흰색이 섞인 색들이고요. 가을, 겨울은 어떤 색에 검정을 섞어서 진해지고 어두워진 색으로 구분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도에 의해 분류를 하자면 봄, 여름이 밝고 연한 색, 가을, 겨울이 진하고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또 두 계절, 두 계절 구분을 짓게 됩니다. 자, 색상으로는 세로로 두 계절, 두 계절 나누었죠? 명도로는 가로로 두 계절, 두 계절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 지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도예요. 채도로는 또 겹치지 않게 두 계절, 두 계절 분류할 건데, 그거는 이제 X자예요. X자로. 여름, 가을이냐, 봄, 겨울이냐 짝지어질 거예요. 자, 이게 채도에 의한 분류인데, 채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색의 청탁이었어요. 맑고 뭔가 색이 화려하고 원색인 애들, 쨍한 색들, 그런 거 고채도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순도 100% 그냥 두는 거죠. 근데 색이 그 빨강이라는 색이 기운이 점점 빠지면서 뭔가 칙칙해지고 탁해져. 흐릿해져. 그러면 채도가 낮아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도의 관점으로 본다면 봄, 겨울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 색이 가지고 있는 채도의 느낌을 순수하게 그냥 쨍한 원색으로 둡니다. 그래서 봄, 겨울은 선명하고 화려한 고채도의 색이 있고요. 여름, 가을은 이제 채도가 빠지게 되죠. 저채도가 되려면 이런 색을 어떻게 조색을 해야 되느냐? 어떤 원색이 있으면 흰색도 섞고 검정도 섞어서, 즉 회색을 섞어서 채도를 칙칙하게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름, 가을에 해당하는 탁하고 가라앉는 색들, 저채도의 색들은 어떤 색에 회색이 섞여 있게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두 계절, 두 계절 겹치지 않게 X자로 짝지어져 분류를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람이 그래도 구분 지을 수 있는 천 몇 가지의 색들을 얼마든지 분류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오늘은 입고 있는 색은 봤더니 순수하게 흰색과 검은색의 스프라이트 패턴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야. 그럼 뭐예요? 저는 그냥 쿨톤의 컬러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쿨톤이라고 하면 여름 아니면 겨울이겠죠. 그러면 나는 여름 아니면 겨울이라는 거지. 근데 딱 봤는데 그 색의 느낌이 뭔가 대비가 뚜렷해. 그리고 뭔가 강약이 확실해. 그러면서 색이 맑아. 그러면 겨울이에요. 그런데 뭔가 그라데이션 있는 느낌과 함께 막 배색에 있어서 대비되는 그 컨트라스트의 느낌이 아니라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되는 듯이 아니면 비슷하게 톤온톤, 톤인톤 매치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좀 부드러운 코디가 되었어. 대비가 강하지 않아. 이러면 이제 여름의 타입으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준의 진단의 어떤 그 컨설팅 기법들은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서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구분 짓고 이해하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색에 대한 분류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지금 옆에 색이 크게 났다니 조화롭웠는데 뭐 이런 가방이 있다고 칩시다. 음. 요게 색이 잘 인지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요 핑크가 약간 살구색 같은 거예요. 피치 핑크에 연두 같은 이파리가 있고, 또 연보라색이 그냥 정보라에, 흰색이 섞여져 있는 약간 그 라벤더 느낌의 색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로 있는 게 뭐예요? 모티브가 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피치 핑크에 연두 같은 녹색이 들어가 있는 색이었어. 그럼 뭐예요? 웜톤의 컬러죠. 봄 아니면 가을이에요. 근데 약간 파스텔 느낌, 화사한 느낌과 또 꽃에 러블리함이 있고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은 솔직히 가을일 리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을에서 벌써 느낌적으로 가을의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때요? 약간 깊이 있고 고풍이 있고 분위기가 있잖아. 근데 봄은 샤랄라 되게 화사하고 싱그럽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의 컬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색을 바라볼 때 일단 딱 봤는데 아, 이 컬러는 파란 계열, 아, 초록 계열이야. 초록색인데 그러면 얘가 웜톤의 초록일까, 쿨톤의 초록일까를 먼저 보셔야 돼요. 노란빛이 느껴지는 초록이다. 그러면 웜톤의 초록이에요. 아, 근데 얘는 푸른빛이 살짝 느껴지는 초록이야. 그러면 얘는 쿨톤의 초록이에요. 그럼 벌써 50%는 알 수 있죠. 아, 얘 웜톤의 초록이네. 그럼 봄 아니면 가을이겠다. 벌써 50%는 정해졌어요. 근데 이거 원색이야. 누나, 쨍한 누나 줬어. 웜톤의 예전에 초록이야. 그럼 그 오빠가 그 뭐겠어요? 세이프 뷰티 컬렉션 봄. 뭐 그거 있잖아. 고광채 과제 선생님, 하라고 했던 거 혹시 메일로 보냈니? 고광채 예? 선생님, 어. 아, 네, 소리가 들려서 그랬습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켜졌나 봐요. 자, 그럼 쨍한 초록이야. 노란기가 도는 초록인데, 그럼 뭐밖에 없어요. 웜톤이면서 쨍한 컬러가 있는, 채도가 높은 애, 봄 컬러밖에 없죠. 봄의 컬러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서 내가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쨍한 웜톤의 초록이 아니라 웜톤의 그린에서 시작은 했는데 쟤 회색이 섞인 것 같아. 그럼 뭐예요? 회색이 섞여야 제가 탁해진다고 했죠? 그럼 가을의 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시켜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천 몇백 가지의 그 컬러가 있어도 구분 짓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색을 바라봐야 내가 정확히 진단을 했어도 그걸 올바르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색을 이제 구분 짓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요 데이터가, 표의 분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색상으로 두 계절 구분 지을 때, 봄, 여름, 아니, 저희 봄, 가을, 웜톤, 여름, 겨울, 쿨톤. 명도로 구분 지을 때, 봄, 여름, 흰색이 섞이면서 밝은 색. 가을, 겨울, 검정이 섞인 색들. 그, 가을, 겨울은 명도가 저명도의 색들. 그리고 채도로 봤을 때 봄, 겨울은 쨍한 원색들, 여름, 가을은 회색이 섞이면서 칙칙해지고 탁해지는 색들. 그래서 이렇게 구분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이름도 제가 붙여드릴 거예요. 1번에 웜톤의 따뜻한 색은 우리가 명명을 붙일 때 웜톤이라고 합니다. 웜 컬러예요. 그래서 봄 웜, 가을 웜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가운 색, 푸른기가 도는 어떤 색들은 여름, 겨울의 블루 베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블루 베이스의 색들은 쿨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름 쿨톤, 겨울 쿨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명도에 의한 밝고 연한 색, 진하고 어두운 색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일단 봄, 여름에 밝고 연한 색, 어떤 색에 흰색이 섞인다고 했죠? 그런 흰색이 섞인 색들은 라이트라고 명명을 붙여요. 흰색이 섞였다. 그럼 라이트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노란기가 돌면서 흰색이 섞였다. 봄 웜톤의 라이트 컬러라고 합니다. 근데 블루 베이스, 쿨톤이 도는 어떤 색인데 흰색이 섞였다. 블루 베이스에 그 흰색이 섞인 애들은 여름 쿨톤의 라이트 타입의 컬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하고 어두워지는 저명도에 어떤 색에 검정을 섞여야 색이 어두워진다고 했죠. 이런 컬러들은 가을, 겨울에 있는데 이렇게 검정이 섞인 애들은 딥이라고 이제 명명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가을 웜톤의 딥 타입의 컬러가 있고요. 겨울 쿨톤의 딥 타입의 컬러가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자, 빨강은 빨강인데 약간 체리레드, 푸른빛이 느껴지는 빨강에 검정이 섞였다. 자, 그러면 겨울 쿨 딥 컬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채도로는 아무것도 안 섞여서 그 순색의 쨍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선명하고 화려한 색, 봄, 겨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채도가 낮아지면서 저채도가 되는 이 컬러들은 회색이 섞이면서 탁하고 가라앉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름, 가을에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섞었어. 그 쨍한 원색이야. 그런데 노란기가 도는 어떤 색이야. 그러면 봄 웜톤의 클리어. 이렇게 쨍한 색들 아무것도 안 섞었기 때문에 클리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봄 웜톤의 클리어 타입의 색이 되는 거고요. 쿨톤인데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 쨍한 색이 들어가 있어. 체리 레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컬러는 겨울 쿨톤의 클리어 타입의 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라고 부르고요. 원색들. 그다음에 어떤 그 색에 회색을 섞었어. 그래서 채도가 칙칙해지고 떨어져서 가라앉는 색의 느낌이 들어. 그럼 그건 여름, 가을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회색이 섞인 애들은 뮤트라고 부릅니다. 그 회색이 섞인 그룹들을 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쿨톤이면서 회색이 섞여서 뮤트가 됐다. 그러면 여름 쿨톤의 뮤트 타입의 컬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어떤 색의 회색을 섞어서 칙칙해졌다면 가을 웜톤의 뮤트 타입의 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타입을 세분화를 시키다 보니 요즘은 사계절이라고 하는 진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제 8타입으로 쪼개게 되는 거죠. 봄, 웜에, 그러니까 어쨌든 웜이든 쿨이든 노란기는 무조건 들어가 있고 푸른기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퍼스널 컬러의 웜톤, 쿨톤을 구분시키는 기준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 타입에는 라이트와 클리어가 있고요. 같은 웜인 가을 웜톤에는 가을 딥 타입이 있고 가을 뮤트 타입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쿨톤인 여름, 겨울에는 여름 쿨이면서 여름에 라이트와 뮤트가 있는 것이고요. 겨울 쿨톤에는 겨울 딥과 겨울 클리어 타입으로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타입으로 세분화가 돼서 요즘 이렇게 진단을 많이 하고요. 같은 황인종의 그, 좀 퍼스널 컬러에 좀 더 연구와 어떤 정립과 과정, 전문가 과정이 잘 잡혀져 있는 게 사실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색채계와 어떤 톤 분류,
그리고 그 이론법을 좀 더 많이 따르자면 사실 요 이론으로 많이 정립되어져 있고요. 정리되어져 있고요. 근데 우리는 KS 색채를 쓰다 보니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그 색의 느낌들을 더 선호하다 보니 그런 기준, 먼셀, 요 기준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 12타입으로 좀 더 그걸 더 한 타입당 쪼개서 그렇게 분류의 진단법을 활용하는 전문가들도 요즘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8타입으로 나누냐, 12타입으로 나누냐는 어떻게 보면 그걸 연구하고 정립한 학자의 이론의 차이이지, 막 그 세 개의 범위가 굉장히 웜인 게 쿨로 갔다 막 완전히 뒤섞여져서 무언가 색다른 이론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 베이스에 대한 좀 체계적인 이렇게 이해가 수월한 분류법은 요 일본의 방법으로 딱 8타입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조금 색상명도 채도로만 딱딱 분류하기가 쉬워서 요 이론을 좀 더 많이 쓰고 있으니 사실은 많이 쓴다라는 범위는 막 제가 수요 조사를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요즘 추이가 12타입으로도 많이 나뉘어서 그거를 막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이 컨설팅 퍼스널 컬러 그 진단이 처음에 체계화되었을 때는 요 8타입의 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쓰였습니다. 요 분류법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이렇게 색이 구분 지어진다라는 걸 아시면서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12타입 이런 좀 세부적인 또 다른 분류법을 접하신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 색의 분류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최종적으로 당신은 무슨 계절에 무슨 타입이다 라고 하는 진단되는 그 세부의 범위가 조금은 디테일해질 뿐이다라는 거, 그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을 바라볼 때 그 계절을 구분 짓는 기준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음, 와우, PPT가 지금 에러가 됐네요. 죄송한데요. 선생님, 교수님, 공유가 네, 또, 공유가 안 된다고. 어, 잠시만요. 됐어요, 됐어요. 죄송해요. 네, 어떻게 앞에 말씀드린 부분까지는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다예요. 그 마지막에 보여드린 계절 타입 구분하는 그 표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암기가 딱 되어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느 색을 바라봐도 정확하게 어, 우리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암기처럼 해보셔야 되겠고,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색을 바라볼 때, 이러니까 색상으로 봤을 때 어느 계절이니까. 그러고서 명도채도로 봤을 때 어느 계절이니까 이거는 어느 계절 무슨 타입의 컬러다. 요게 잘 봐 보셔야 그게 돼야 퍼스널 컬러의 올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PCCS 톤 분류를 가지고 이렇게 계절마다 해당하는 세부 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PCCS 표를 가지고서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구분시켜 놓은 거는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정리한 애들은 색상이 노란기가 도는 옐로우 베이스의 웜톤 컬러라서 빨강으로 정리해놨고 여름, 겨울은 쿨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루 베이스라고 적어놨다는 거, 쿨톤이라고 부르는 블루 베이스의 컬러를 정리해놨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색을 일단 웜톤인지 쿨톤인지 구분했다면 흰색이 섞였으면 라이트라고 해당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라이트 타입은 봄, 여름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초록색에 해당하는 흰색이 섞인 톤인 페일 라이트 브라이트를 봄, 여름에 정리해 두었고요. 그 다음 가을, 겨울은 검정색이 섞여서 어두워지는 애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딥 다크 그레이쉬에 해당하는 보라색으로 쓴 애들이 가을, 겨울에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도로 봤을 때 쨍한 원색은 사실은 그 순색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당하는 톤에 해당하는 컬러들은 스트롱 비비드에 있습니다. 원색인 애들. 그래서 스트롱 비비드는 고채도의 클리어 타입의 색들, 봄, 겨울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봄, 겨울에 스트롱 비비드를 정리해 두었고요. 그 다음 뮤트에 해당했던 어떤 색의 회색이 섞이는 애들, 걔네들은 색이 가라앉고 탁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색이 섞인 애들은 제가 회색으로 정리해 두었죠. 그래서 여름, 가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소프트 덜 라이트 그레이시 톤은 여름, 가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PCCS 톤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꼭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아, 이런 그룹의 색들이 그 계절의 컬러에 분포되어져 있구나를 좀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자료에 이렇게 옆으로 된 반달 원 모양 길게 늘었던 그 톤표를 보시면 세부 톤들이 다 적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차이점이 느껴지는 부분을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일톤이 지금 겨울에 이렇게 앞에 슬러시 해놓고 페일톤만 적어두었죠. 왜 그러냐면 겨울은요. 그 환경에, 그 자연에서 풍겨지는 배경에 중에서 새하얀 눈, 제일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고 맑은 밝은 눈이라고 하는 그 자연의 색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톤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유채색 중에서 가장 흰색이 제일 많이 섞여져서 가장 밝은 색의 그룹의 톤들을 페일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톤보다 제일 밝은 애예요. 흰색이 가장 많이 섞인 톤. 그게 페일톤인데 그 페일톤이 사실은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밝고 연한 색들은 봄, 여름의 주를 이루는데 그 특정 제일 밝은 흰색에 가까운 페일톤만 겨울에도 있겠습니다. 요게 좀 그 두 계절 짝지어서 분류했을 때 그 공식을 깨는 방법이 되고 있죠. 그래서 번외로 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거는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겨울에, 물론 진한 색, 어두운 색이 또 쨍한 색이 주를 이루지만, 톤 중에 가장 밝은 페일 톤이 겨울에도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흰색, 회색, 검은색, 무채색은 여름, 겨울에만 존재하는 색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름은요, 흰색, 점점점점점점 회색들이 여름에 존재를 합니다. 밝고 연한 색이 있으니까. 근데 겨울은 중간 회색서부터 점점점 어두워져 진회색, 검은색까지의 컬러의 무채색이 겨울에 존재하겠죠. 어두운 컬러는 겨울에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 요 페일톤이 들어간 것처럼
페일톤, 눈과 같이 밝은, 제일 밝은 톤이 들어간 것처럼 무채색에서도 중간 회색부터 진회색, 검은색이 겨울의 컬러의 주를 이루지만 흰색도 포함되어집니다. 완전 정말 퓨어 화이트, 어, 완전 정말 하얀색, 그게 겨울에도 포함되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무채색은 여름, 겨울에만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색을 구분 지었다면 각각 그 계절의 컬러들이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 구분된 컬러를 가지고 이제 보통 드레이핑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레이핑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를 구분 짓게 되냐면 어울릴 때는요, 피부색이 화사하고 건강하게 보입니다. 자, 이때 주의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얼굴이 하얗게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쿨톤의 컬러를 대면 어울리는 컬러는 밝아져요. 즉, 환해지는데, 하얗게는 보이는데, 안 어울리는 사람들은 하얗면서 면적이 넙대대해 보입니다. 얼굴의 윤곽이 많이 무너져 보이고 오히려 얼굴은 하얗면서 면적이 살쪄 보이는 거죠. 부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눈, 코, 입은 도드라지지 않아. 그래서 밝아는 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밝은 컬러는 더 확실히 환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같은 계절의 타입의 컬러라 해도 밝은 컬러보다 어두운 컬러를 대면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해 보이는 것만으로 진단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밝을수록 더 하얘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밝지만 오히려 얼굴은 더 샤프해 보이고, 그러니까 즉 얼굴은 붓기가 더 빠져 보이면서 작아 보이고, 이목구비는 더 또렷해지면서 눈은 더 똘망똘망 또렷해 보이고, 피부의 결은 훨씬 더 매끈매끈 광택감이 돌면서 모공이나 요철이 덜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복합적으로 모두 살펴봤을 때 좋을 때가 어울리는 컬러지, 무조건 밝은 컬러라서 밝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를 판단할 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쿨톤의 컬러는 대부분 하얘 보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하얘져요. 근데 웜톤의 컬러들은 하얘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화사해져요. 그게 분명 차이가 있어요. 얼굴이 더 밝아지게, 이렇게 빛된 것처럼 하얗게 되지는 않은데요. 뭔가 약간 까무잡잡한 사람이 오히려 됐다? 그러면은 좀 까무잡잡한 느낌하고 약간 이렇게 달아오른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발그레하게 약간 붉은기도 돌면서 혈색이 돌아 보이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즉, 하얘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웜톤의 컬러는 대부분 하얘지는 반응은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쿨톤의 컬러만 돼서 하얘졌으니 아, 너 쿨톤이야 진단하는 오류를 너무 많이 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음. 근데 막 하얘지는데 넙대대해 보이고 피부는 매트해 보이면서 송장처럼 보인다. 진짜 송장처럼 보이는 사람 있습니다. 막 창백해지고, 혈색이 오히려 안 돌아가지고, 하얘는 졌지만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는 절대 환해져도 하얘져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컬러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웜톤의 컬러를 대면서 막 그 쿨톤의 컬러만큼 하얘지지는 않았지만 혈색이 돌면서 광택감이 돌면서 입체감이 살고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부분 웜톤이 잘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화사하고 건강하게 보인다고 표현했지, 요거를 잘못 이해해서 하얗게 되고 환해진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그 반대 현상,
안 어울리면 오히려 더 얼굴이 까무잡잡해 보이거나, 붉은기가 원래 있는 피부였는데 더 막 붉게 달아올라서 열받은 사람처럼 보인다거나, 붓붓해 보인다거나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얼굴에 있는 잡티로 얘기하자면 대부분 얼굴이 윤곽이잖아요. 윤곽이 있잖아요. 평면은 아니잖아요. 그럼 꺼진 부분은 더 꺼지기 마련이에요. 특히 안구는 그 회고를 보면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빛에 반사되면서 요 눈 주위가 꺼져 보이신다. 그래서 다크서클 같은 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거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팔자주름의 요 패인 부분도 더 깊어 보이고, 또 광대가 유난히 발달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광대 밑으로 그 턱 윤곽이 굴곡져 보이고, 이러면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잡티스러운 거, 여드름 흉터나 페인 자국이 있는데 그게 더 도드라진다. 그러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있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무슨 성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무슨 성형한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대비 딱 됐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매끈해 보여. 도드라지지 않아. 얼굴에 윤곽선이 딱딱딱 막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오고 꺼진데 꺼지고 울퉁불퉁한데 그게 굉장히 매끈해 보여. 그러면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요소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자라고 해서 수염이 없어 보일 것 같죠? 안 어울리는 컬러는요. 요 인중이 또 거무튀튀하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윤곽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드럽고 좀 더 영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느냐, 아니면 막 얼굴 인상이 더 굴곡져서 강하고 나이 들어 보이느냐, 이런 현상이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굴곡이 드러나다 보니까 눈이 짝짝이인 거, 입이 짝짝이인 거, 얼굴 턱선이 짝짝이인 거, 특히 콧대가 한쪽으로 휘거나 매부리 코처럼 휜 코다. 이런 게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할 때 그런 얼굴 윤곽에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차이죠. 미묘한 차이. 어, 코가 약간 오른쪽으로 휘셨네요. 턱이 오른쪽은 샤프한데 왼쪽이 발달되어져 있네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더 많이 씹으시나 봐요. 눈이 짝짝이시네요. 웃을 때 입꼬리가 어느 쪽으로 더 올라가네요. 이런 얘기들을 잘 캐치를 해서 말씀 드리다 보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그게 보여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다 캐치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얼굴이 전체적으로 밝아졌네, 안 졌네, 이것만으로 끝내는 진단은 굉장히 퍼스널 컬러를 오진할 수 있다라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예인들 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차이를 가지고, 이래서 이 사람은 쿨톤일 확률이 높다라고 봤다는 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도 분명 그 사진을 찍을 때 노출된 환경, 조명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메이크업 상태, 유무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졌을 수 있고, 또 보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니터의 해상도,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의 상태에 따라서도 요 유무가 어떻게 보일지 100%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했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차이를 읽는 데는 어느 정도 차이점이 보여서 제가 올린 것이니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무조건 직접. 음, 그 차이를 느끼는 환경도 되게 정확한 상황에서 제대로 진단 이루어져야 퍼스널 컬러는 오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아쉬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자, 장동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거 되게 많았죠. 나이 들어 보인다, 얼굴의 안색의 변화, 뭐 팔자주름, 다크서클, 잡티, 뭐 이런 얼굴의 어, 광택감 등등등등, 크기,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왼쪽이 더 낫다라는 점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혀놓은 옷의 색을 가지고 한번 유추해 보세요. 물론 써놓기는 했어요, 위에. 쿨톤의 컬러가 더 잘 어울리죠. 어. 그래서 장동건은 쿨톤일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다음 안재현입니다. 뭐가 더 나아 보이시는지. 간혹 이렇게 하다 보면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선호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기준이 조금 달라서일 수도 있겠죠. 네, 안재현은 진단을 하면 아마 쿨톤으로 나올 확률이 많을 겁니다. 쿨톤의 붉은 계열, 쿨톤의 뭐 카키, 초록에 회색을 많이 섞이면 이런 카키 느낌이 들죠. 그럴 바에는 그냥 회색을 입는 게 낫죠. 염색도 마찬가지. 웜톤으로 할 때보다는 그냥 쿨톤으로 둘 때가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안재현은 쿨톤입니다.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웜톤을 입으면. 자, 이영애입니다. 역시 쿨톤입니다. 메이크업을 나름 신경 써서 레드카펫에 밟는 자리에 있었을 텐데도 얼굴의 안색이 더 황달기가 올라오죠. 그래서 쿨톤의 컬러를 연출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하얘진 듯 하지만 떠 보이죠. 그러면서 얼굴의 윤곽이 더 붓붓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같은 한복을 입어도. 그래서 이영애도 쿨톤일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교수님, 네? 아, 네. 저희 지금 자료 공유가 지금, 음, 자료 공유를 보여주시는 PPT 자료 공유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네, 자료 맞아요. 공유가 안 되고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장면만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PPT가 아예 안 보여요? 네네네네. 마이 갓. 그럼 계속 그랬겠네요? 지금, 어떤 걸 또- 와, 근데 선택한 창에 유효하지 않다고 왜 나오지? 잠시만요.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저도. 네. 아, 지금은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같이 안 보고 나 혼자 떠들었겠는데? 지금 한, 이렇게, 연예인들 나오고 예시 들어주실 때부터가 안 나왔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네네. 장동건 요 예시부터 다시 볼 건데, 요 아마 이 부분도 안 보였을 것 같기는 해요. 어울릴 때의 반응, 안 어울릴 때의 반응 설명했을 때. 아, 요, 네네네. 네네. 근데, 이것도요. 어쨌든 내가 말로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건 들어보셔서, 아, 어울릴 때는 이렇다고, 이런 얘기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자료는 다 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마 자료에 다 있어서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장동건은 이렇게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웜톤일 때보다는 쿨톤이 낫고요. 음, 안재현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카키 느낌보다는 차라리 무채색, 회색을 입을 때가 낫고 더 늙어 보인다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어, 주황은 전형적인 웜톤의 컬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약간 체리 레드 느낌으로 입었을 때가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이영의 얘기도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했죠. 부어 보이고, 음, 그래서 쿨톤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혜수 하다 제가 알았는데, 자, 김혜수도 지금 뭔가 비슷한 듯 입은 스타일링에서도 웜톤일 때보다는 쿨톤일 때가 더 낫다라는 점 느껴지실 겁니다. 생기가 없고요. 음, 생기가 없고 뭔가 조금 떼꼬내 보이는, 아파 보이는
기운 빠져 보이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웜톤인 사람이 웜톤의 컬러를 입으면 세련돼 보이거든요. 화사하고 되게 밝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거나 세련돼져요. 그런데 쿨톤인 사람들이 웜톤을 입으면 촌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역시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촌스러운 분위기가 풍겨진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음, 부어 보이죠, 굉장히. 윤곽도 굉장히 넙대대해집니다. 그래서 김혜수를 좀 더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느낌을 빼버리죠. 근데 카리스마를 돋보이게 해서 싸납고 못되고 천해 보이게 한다면 그건 안 어울려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카리스마 있게 해줌으로써 오히려 매력적이고 세련돼 보이게 해주면 잘 어울리는 컬러가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쿨톤의 컬러가 더 잘 어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웜톤일 확률이 높은 연예인들의 예시입니다. 차태현인데요. 쿨톤의 컬러를 입었을 때보다는 웜톤의 훨씬 더 영하고 생기발랄하고 잘 어울린다는 점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죠? 배용준 역시 웜톤일 확률이 높은 연예인입니다. 쿨톤을 입으면 굉장히 날카롭고 어, 좀 피부의 탄력도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배용준도. 어, 그리고 한예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싸납고, 아까 말씀드렸죠? 안 어울릴 때는 굉장히 이게 싸납고 그냥, 영혼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면, 이거는 어울리는 컬러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냥 좀 날카로워 보이고, 뚱해 보이죠? 어, 되게 사랑스럽고 생기 있고, 이런 분위기는 웜톤일 때가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하얘 보인다고 무조건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 약간 노래끼리 생기로 간다면 그게 더 웜톤인 경우의 사람들은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효리입니다. 이효리도 웜톤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쿨톤일 때는 굉장히 따로 노는, 둥둥 뜨는 메이크업이 이렇게 착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뜨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풋풋해 보이는 느낌들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도 좀 까무잡잡한 사람을 그냥 까매 보이게 한다면 그거는 잘 어울리는 컬러가 아닙니다. 아무리 태생적으로 좀 까무잡잡한 타입이라도 조금 막 환해 보이는 느낌이 크게 든다기보다는 그래도 혈색이 돌면서 혈기가 이렇게 혈색이 느껴지는 황색의 피부로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정말 그을려서 그냥 까무잡잡해져 있는 느낌으로 든다면 그건 잘 어울리는 컬러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효리는 쿨톤의 스타일링보다는 웜톤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로 퍼스널 컬러에 그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의 진단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진단을 이제 정확히 했다고 한다면 그 활용을 잘 했을 때 본인이 좀 더, 이렇게 좋은 코디, 그리고 연출들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결국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색을 좀 정확하게 분류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 알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준으로도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라도 좀 정확하게 써먹기 위해서. 어, 전문가로서 나중에 이 퍼스널 컬러를 좀 접목시켜서 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스타일링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나부터라도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 사계절의 컬러들을 구분하는 연습들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널 컬러의 활용 효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활용한다면, 퍼스널 컬러를 고려한다면 왜 좋냐면, 자신의 결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건강하고 멋진 연출, 약간 드라마틱한 연출들을 분명 해내실 수 있습니다. 꼭, 물리적으로 꼭 내가 성형을 하고, 꼭 막 살을 막 극단적으로 빼고 하지 않아도,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의 효과들을 분명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연출만 달리해도 분명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들을 내실 수 있는 것이 또 퍼스널 컬러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주위의 반응들이 분명 피드백이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컬렉션 조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즌마다 1년에 두 번씩 꼭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뭐 길게 가더라도 몇 년 안에 또 그 어떤 트렌드라는 게 변합니다. 이렇게 돌고 돌죠. 근데 우리가 한 1, 2년 입었어. 그 다음에 문을 딱 열면 막 고가의 옷을 막 엄청 많이 샀는데도 늘 새로운 해가 됐을 때 입을 게 없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그렇게 막 시즌마다 유행마다 왠지 아닌 것 같음을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아님을 느끼면서 막 과소비를 하지 않으셔도 되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거를 고가를 주고 구입해 놓잖아요. 10년 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트렌치 코트가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저의 베스트 컬러로 딱 소재, 뭐 질감, 디자인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컬러까지 고려해서 좋은 거 그냥 딱 하나 사놨더니 지금 10년 되도록 입고 있는 게 있어요. 트렌치 코트가.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유행을 굳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시간을 버려가면서 야, 쇼핑을 다 하는 것도 얼마나 시간과 돈이 소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아도 되게끔 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다면 조금 약간의 뿌띠 성형 효과, 약간의 다이어트 효과, 그리고 주위에 나를 바라보는 좀 그 기준점들이 좀 더 과거보다 좋아지실 수 있고 예뻐졌다라는 얘기도 들으실 수 있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에게도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절약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퍼스널 컬러를 안 쓰는 것보다는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 알고 잘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좀 스타일링 해주시는 뷰티 관련 전문가로서도 이걸 플러스 알파로 자기 분야에 접목시켰을 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좀더 능력적으로도 돋보일 수 있고, 그리고 고객의 만족까지 좀 더 이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퍼스널 컬러는 아마 이제 앞으로 뷰티에서는 빼놓기 어려운 분야이지 않을까. 색이라고 하는 요소 안에서도 이 그 색 요소 안에 퍼스널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널 컬러 이렇게 살펴봤고요. 각 계절별로 스타일링이 접목되는 부분들은 제가 다시 좀 더 진행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요소 이제 한 가지 남았죠. 그래서 소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깊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 또 내용이 조금 간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컬러의 이제 스타일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 코디로 풀어나가는 방법, 그래서 그거 마무리 짓고, 어떻게 보면 요소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제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 분야만 또 더 폭넓게 살펴본 거죠. 그러고서는 다음 시간에 소재까지 디자인 요소 마무리 짓겠고요. 나머지 이제 남겨져 있는 시간 동안은 다른 관점에 의해서 코디네이션 하는 전략,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추가적으로 드릴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소까지는 자료를 다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메일을 보내둘 테니까요.
다음 수업 때 그거까지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워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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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연락을 주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